시사평론가 장예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드디어 윤석열이 나섰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치 행보를 위해서는 5.18을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이 같은 우려를 알았을까요? 5.18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내놓았는데, 5.18은 독재를 거부하는 국민의 명령이다. 그리고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라는 매우 의미심장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현재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5.18은 군사독재 정권에 대항했던 민주화 운동이었다면, 그렇다면 그 정신이 어떻게 현재에도 진행 중인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현재에도 군사독재와는 다르지만 일정 부분 야당을 무시하고 언론의 비판을 듣지 않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그러한 독재의 잔재가 여전히 우리 정치권에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5.18 정신 진행 중이다라는 무척 과감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도발적인 그런 메시지를 내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과거 5.18이 맞서 싸웠던 독재 정권은 군사 독재였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 5.18의 정신으로 거부해야 될 독재 정치는 문재인식 정치, 친문 정치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과장된 해석이 결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총장의 정책 행보를 보면 정승국 교수를 만나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 기반인 민주노총을 정면으로 때리는 행보였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나눠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이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리고 김성한 전 차관과 통화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정면 비판했죠.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외교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북한, 중국 쪽으로 기우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 북한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을 만나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52시간 근무 제도가, 또 일방적으로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리두기가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골목 상권을 죽음의 절벽으로 내몰았다는 그러한 현실을 부각시켰습니다. 또 서울대 의대 교수를 만나서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는 K방역이 실제로는 백신 수급에 뒤처졌고 국민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선 그러한 모래 위의 성이라는 점 역시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획된 정책 행보 하나하나가 모두 반문이라는 키워드로 요약이 됩니다. 반문재인. 국민들에게 말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드림팀, 전문가들의 드림팀을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 거기에 이어 5.18을 언급한 겁니다. 독재를 거부하는 국민의 명령이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그리고 독재를 거부하는, 독선적인 정치를 거부하는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와 싸우겠다는 이만한 의지와 각오가 너무 선명하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야권의 정치인들마저도 본인들의 대선 출마를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 선언도 아직 안 했다, 대선에 나올지, 나온다고 해도 완주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번 5.18 메시지와 그동안의 반문 정책 행보를 통해 본인은 반드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기수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뚜렷하게 알리고 있는데, 그 행간을 읽지 못한다면 무능한 정치 전문가일 것이고요. 그 행간이 읽히면서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거겠죠. 다른 대선 주자 편이라던가. 또 한 가지 의미심장한 건 이 5.18을 민주당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것으로 가져왔다는 대목입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의 정신은, 윤석열 총장이 말한 것처럼 독재를 거부하는 국민들의 명령은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광주만의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것이고요. 독재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말을 듣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언론을 무시하면서 해왔던 지난 4년의 수많은 실정들, 실패들 역시 우리 모두가 5.18의 정신으로 반대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5.18 특별법 등을 만들면서 과거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다른 견해의 이야기만 해도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5.18이자 민주화 유공자들이 김영환 전 의원이나 또 서강대 최진석 교수 등이 나서서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었는데 5.18의 정신, 독재를 거부하는 정신을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그 작은 그릇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독재를 거부하는 오만한 정치를 심판하는 국민의 명령으로 훨씬 더 큰 대한민국의 것으로 확장시킨 게 이번 윤석열 총장 발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윤 총장의 자맹이 길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요. 그 근거로 갤럽의 여론조사를 들고 나오는데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총장에게 6% 정도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리얼미터가 조사한 양자 대결 결과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10% 넘게 앞섰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갤럽의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이고 리얼미터의 조사는 ARS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갤럽은 이번에 처음으로 양자 대결을 했기 때문에 역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굉장히 불분명한 사실인 거죠. 이 전화 면접 조사,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의 조사에서는 내가 대놓고 여당 지지하지 않는다, 야당 성향이라고 말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여당의 지지 응답이 많이 나오고요. 사람의 목소리가 녹음된 ARS 조사에서는 보다 편하게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 때문에 야당 응답이 더 높게 나오는 게 지난 몇 년 동안의 일관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하는 한국갤럽과 4대 기관 합동조사에서는 윤 총장의 지지율이 다소 낮게 나오는 감이 있고 그래도 오차 범위 내에서 2등 정도를 유지하고 있죠. ARS 기반의 조사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내내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 두 조사 결과를 합치게 되면 그 중간쯤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여전히 근소한 우위를 보이면서 전체 대선 주자 1위, 또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도 이기는 그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갤럽 조사에서 다른 야당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역시나 ARS 조사 대비 훨씬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럽 조사만을 근거로 윤 총장이 빨리 나와야 된다, 피로감이 쌓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론조사를 제대로 분석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심지어 윤석열 총장은 다소 지지율이 더 떨어져도 확실한 대의 명분을 세우고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드림팀을 다 구성할 때까지는 경거망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씩 내는 메시지만으로도 이번 5.18 메시지에서 현재의 독재 정치는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린 것처럼 아주 무거운 굵직한 핵펀치라고 하죠. 이 짜잘짜잘한 그런 정치 행보가 아니라 굵직굵직한 선이 굵은 행보와 메시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요. 제가 말씀드린 이 반문 정책 행보만 봐도 그러한 고민의 흔적들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윤 총장 띄우기가 아니라 모두 윤 총장이 해왔던 행보들, 만났던 사람들, 나눴던 대화의 주제들, 그리고 5.18에 즈음하여 낸 메시지를 토대로 분석해본 결과 윤석열 총장의 대선 완주 의지, 더군다나 범야권 후보로서 중도 보수를 아우르면서 반문이라는 키워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말한 근거를 통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조금 내려놓으시고 윤 총장의 행보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광주의 5.18 정신을 그동안 민주당이 독점하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었는데 윤석열 총장에 나서서 그 5.18의 정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독재와 맞서 싸우자는 이 메시지를 낸 게 사뭇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의 팩트, 드디어 윤석열이 나섰다.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과의 통합이나 정치인들을 만나는 정치 행보는 아직 시일이 멀었을지 몰라도 뚜렷한 반문 정책 행보, 전문가 행보와 5.18 메시지와 같은 굵직굵직한 메시지로 본인 스스로 문재인 정부를 끝내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는 그런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조금씩 보다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 국면에서
야권 내부에서 가장 강한 대선 주자를 견제하는 목소리들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결코 제 발목 잡는, 제 살 깎아먹는 그런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로 분명한 근거에 기반한 주장으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